자, 안녕하세요. 행정법을 담당하게 된 이준희 행정사라고 합니다. 행정법 들어가기 전에 제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책이 없으니까 제 머릿말을 모르시겠지만은 일단은 뭐 제 머릿말에 있는 거 제가 한번 그냥 쭉 한번 얘기를 하면서 들어갈게요. 행정법은 여러분들 버릴 건 좀 버리셔야 돼요. 행정법을 모든 거를 다 하게 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100점을 맞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출이 됐다고 해도 사실 1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나중에는 뭐 1차 한두 달 남겨 놓고는 기출만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근데 기출만 반복한다는 게 정말 기출에 나오는 그 지문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기출에 어떤 지문이 나왔으면 그 주변에 그 지문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주변의 배경 지식까지를 포함한 그런 기출만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근데 기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기출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기출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버리세요. 그럼 어차피 그런 부분 버리셔도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뭐 법을 공부할 때는 뭐 행정법을 포함해서 모든 법을 공부할 때는 이론적인 측면이 있겠죠.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법이니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조문에 해당되는 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판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론적인 부분에서도요. 어떤 개념이나 아니면 그 제도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취지 그 취지 같은 게 이해가 돼야지 이 법령이나 판례를 해석하고 법령을 뭔가 암기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필요하겠죠. 그 부분은 필요한데 뭔가 학자님들이 뭐 강학상으로 이제 교수님들끼리의 뭔가 다툼, 견해, 대립이 막 있는 이런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행정법적으로는 중요하겠지만은 수험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 버리세요. 사실 이론에서는 출제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이론에서 출제가 된다면 그 문제는 틀리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준비한다 이런 거 2차 같은 경우는 좀 완벽하게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만 1차는 몰라 버려 이거는 많이 나오니까 여기선 챙길 거야 이렇게 해서 점수를 어느 정도만 챙길 거를 챙겨 나가야 되지 모든 걸 다 잡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판례 수많은 판례들이 있겠죠. 특히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수많은 판례를 다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한 문제를 더 맞았다 덜 맞았다에 따라서 뭐 임용이 되고 되지 않고 그러니까 당락이 좌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석탱이 있는 판례까지 다 필요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안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은 그런 구석구석에 있는 판례가 나오지도 않고요. 나오지 않고 혹 나오지 않고라고 해서 뭐 100%는 없으니까 나왔을 때도 있죠. 근데 그 부분도 버리세요. 그럼 뭐 다 버리고 남는 게 없겠다 싶겠는데 버리세요. 예, 버리시고 중요한 판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각 파트마다 제도마다 뭐 리딩 판례라고 해가지고서 뭐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놓거나 아니면 그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판례들 그런 것들은 조금 챙기셔야 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주요 문구라든지 아니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챙기셔야죠. 그걸 챙겨야 되는데 그 외적으로 항상 법이란 게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고 예외가 있으면 그 예외의 예외가 있고 그 예외의 예외에서 뭔가 구석종과 특별한 경우가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판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과 중요한 예외까지만 챙기셔야지 그거를 적용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경우 이런 것까지 다 챙기시면은 힘들어요. 버리세요. 그런 것도 버리셔야 되고 법령을 어떻게 다 외워요. 다 외울 수는 없죠. 근데 외워야 될 법령은 있을 거예요. 2차와 관련된 법령. 자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서 외우시되 이거 역시 우리가 법에서 그대로 출제가 보통 판례와 법령 이론을 한 5대5 출제. 근데 요즘에는 뭐 트렌드상 한 6대4 정도? 또 올해 시험은 5대5로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법령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특히 뒤에 있는 강론 쪽에서 어떤 뭐 경찰행정 이런 쪽에서 하나 나왔으니까 모든 법을 외워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것도 중요하게 반복될 수 있는 법령 그런 것들 위주로만 하시지 버릴 건 또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을 하면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 다 챙겨간다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10년 20년 공부하셔도 행정법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저를 지도해 주는 어떤 이제 행정법 교수님이 저 이렇게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교수님도 제가 물어보면 글쎄 이게 뭔가 하면서
본인도 찾아보고 그래서 이 내용이구나 하고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30년 40년 행정법을 전공을 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교단에 이렇게 서 계셨던 그 교수님도 이해를 못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버리시고요. 그 대신 2차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험과 관련 없더라도 좀 챙기셔야 돼요. 자,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해서 이 정도는 버리셔야 되고 이 정도는 깊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깊게 할 때는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이제 강사의 역할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분류는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행정법의 전체적인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뭐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뭐 국민이 있죠. 그러면 국가가 국민한테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뭐 작용이라고 한다면 작용이 나오겠죠. 그 중에 행정법은 행정작용에 해당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행정작용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행정작용이라는 파트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행정작용이니까 행정은 뭔지, 이거에 대한 어떤 개념, 그 다음에 그 행정이 뭔지, 그리고 어떤 원리, 원칙으로 이루어지는지 해야 된다는 어떤 원칙, 그리고 이런 작용이 나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계들을 우리가 절차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행정의 어떤 절차, 자,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행정작용이 나오고, 그 행정작용이 나오면은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국가에서 뭘 하라고 했어. 근데 내가 왜 해야 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만을 갖게 되면은 그 불만에 대해서 뭔가 다투는 거죠. 다투는 어떤 쟁송 절차라든지.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라면 거기에 대한 뭔가 구제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가 이런 행정작용을 통해서 내가 피해를 봤어. 그럼 피해를 뭔가 보상해줘라는 손해보상,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 적법한 작용, 그러니까 뭐 괜찮은 할 수 있는 작용이었지만 왜 하필이면 나한테 함으로써 내가 희생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떤 희생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라는 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구제라는 파트가 있겠죠. 물론 쟁송도 구제 안에 포함되지만 뭐 이런 파트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행정법이에요. 행정법이라는 거는 행정법이라는 어떤 단일 법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 개별법이 있을 거예요. 행정절차법이 있을 테고, 그죠? 국가배상 뭐에 해당되는 법이 있을 테고, 행정작용도 뭐 행정작용법은 없겠지만 각 개별법이 있을 테고, 자,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행정관련법의 그 총체를 행정법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것도 행정의 어떤 통론적인 어떤 파트, 그 다음에 행정작용 파트, 그리고 행정절차 파트, 그리고 행정구제 파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단원별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인문 수업을 할 때 제가 주안점은 뭐냐면은, 자, 행정작용 중에 이제 뭐 대표적인 어떤 뭐 행정행위를, 대표적인 게 이제 행정행위인데, 뭐 행정행위를 배웁시다라고 한다면, 이 파트에서는 행정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어, 막 여기서 법률적 행정이 있고 준법률적 행정행위가 있고 뭐 명령적, 형성적 막 이러면서 우리가 행정행위가 뭐가 있어 막 이렇게 배울 거예요. 배우는데 그 하나하나의 그 종류마다 그래서 어떤 원칙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런 작용이 나왔을 때 나중에 어떻게 다툴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그 파트마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아직 절차나 아니면 구제가 작용 뒤쪽에 있어요. 책을 보면 뭐 제 책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책이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배운 적도 없는데 이 파트를 배우면서 이게 당사자 소송에 해당되는 거야, 아니야 이게 항고소송 대상이야, 아니야 이건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야,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당사자 소송은 갑자기 뭔데, 뭐 항고소송은 뭔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요 행정행위에 제가 뭐 허가다, 아니면은 뭐 공증이다, 뭐 이런 파트, 수리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루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설명을 안 할 수도 없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 이해를 못할 테고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을 나가기 전에, 기본 이론은 하나하나 이렇게 나가게 될 건데 그 하나하나를 나가기 전에
아, 이런 과정이 있구나.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용어들은 좀 챙겨놓고 가셔야지 이제 이해하기가 좀 편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중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복습을 하고 다시 어디를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준비된 이 프린트를 가지고 한 번을 쭉 다 듣고 나면 3회를 거쳐가지고서 우리가 수업을 하고 나면 다음 기본 이론 때 뭔가 이해를 하기 위한 어떤 내공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그냥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거 기억을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공만 쌓여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나가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나갈 진도는 여기죠. 행정의 어떤 개념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국가, 국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는 국가가 어땠을까요? 진짜 옛날 막 과거 막 중세 유럽 막 이런 걸 따진다면 옛날에는 왕이 있었고 왕이 뭔가 국민에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권력을 행사를 했죠. 그래서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이런 내용을 들으셨을 거예요. 뭐 왕권 신수설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신수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왕의 어떤 권리는 신이 부여한 거래요. 그러니까 한 번만 들으시면 돼요. 이거 많이 들어봤던 용어겠지만 신이 부여한 거니까 지 멋대로 다 하는 거죠. 권력을 뭔가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권력이 다 왕한테 다 이게 집약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발전하면서 뭔가 국민의 머리가 좀 커지면서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지 이런 시민혁명들이 발생하게 되죠. 발생하면서 야, 너 이게 아니야. 천부인권이야. 뭔가 하늘에서 부여한 어떤 인간의 권리를 갖고 있어 국민은 하면서 어떤 권력이라는 것이 왕에서 국민 쪽으로 이렇게 점점 넘어가게 되고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다 말하면서 국민한테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왕이 있더라도 왕이 좀 상징적인 존재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왕도 없고 그죠? 뭐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면 모든 왕이 갖고 있었던 권력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왕이 갖고 있었던 게 이렇게 있다면은 자, 여기서 법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뭔가 적용을 해 가지고선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하는 거. 그래서 뭔가 통치할 수 있는 어떤 법을 제정하는 거.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적용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가 옳다 그르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는 거. 그래서 뭔가 적용을 하는 거, 판단을 하는 거. 자, 요런 권한, 요거를 우리가 입법이라고 하고 입법권. 그다음에 이 판단하는 걸 사법권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권한은 이제 왕에게서 뺏은 거죠. 뺏고 요것만 왕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죠. 왕이 행사하던 남은 이제 권한을 행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정이 뭐야라고 하면 행정이 뭐야라는 정의는 못 해요. 그러니까 행정이 뭐야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권력 중에서 입법권과 사법권을 제외하고 남은 권력을 행정권이라고 해. 행정에 관련 권이라고 해. 그러면 법을 제정하고 있는 어떤 입법부의 역할과 그 다음에 법을 판단하고 적용해서 판단하는 어떤 사법부의 어떤 그런 역할을 제외한 국가의 나머지를 행정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 우리 기출도 그렇게 돼 있죠. 행정이라는 거는 이런 걸 뭐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를 권력 분립이라고 하죠. 삼권 분립, 권력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력 분립. 그래서 행정이라는 개념은 권력 분립과 함께 탄생하였다. 그러면 맞는 말이죠. 그죠? 이렇게 나온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권력 분립이라는 건 결국 또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거냐면 얘가 만든 법에 따라서 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행위가 얘가 만든 법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또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 행정법에서는 법치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어떤 행정 이렇게 얘기해요. 그 법치주의 원리죠. 헌법의 이제 기본 원리로는 법치주의 원리, 권력 분립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뭐 교재를 가서 보면 여기 저도 프린트를 펴야죠. 행정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국가 권력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분류를 하는 전통적인 어떤 권력 분리 원리와 함께 등장을 했어요. 자, 뭐 외울 거 아니죠.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이니까 아, 이렇게 등장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권력 중에서 사법권과 입법권을 먼저 분리하고 남은 국가 기능을 그냥 행정이라고 해요. 자, 행정이라는 거는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법을 따라서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막 계획을 세우고 작용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일을 직접 하는 거니까 적극적이긴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권 분립을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형식적인 행정이다, 뭐 실질적인 행정이다, 형식적인 사법이다, 아니면 실질적인 사법이다. 그래서 형식, 실질 이런 말을 붙이는데, 자, 만약에 법원이 재판을 한다. 법원이 하는 거니까 이거 항상 주체 있죠. 주체가 형식이에요. 법원에서 했다고 하면은 형식적인 사법이에요. 형식적 사법. 그 다음에 재판하는 거는 우리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누가 하는 거라고 했어요? 원래 하고 있는 역할은 사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질이에요. 실질적 사법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이거는 형식적 사법행위고 실질적 사법행위예요. 다시 또 해볼게요. 제가 국회가 법률을 제정한다. 제정. 이게 뭐라고요? 형식을 따지는 거예요. 주체가 뭔지. 그러면은 형식적으로 입법이죠. 법을 만드는 거니까 뭐예요? 실질적으로도 입법이에요. 근데 이런 거 안 나오죠, 시험에. 그럼 이제 어렵게 나오겠죠. 주체를 빼먹고 요 뒤에 어떤 작용만 내면서 이게 실질적인 행정이냐, 실질적인 사법이냐, 뭐 이런 거, 형식적으로 뭐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령을 제정한다. 제가 이제 인문 강의를 통해서 한 30분 정도는 얘기할 건데 행정 입법에 해당되는 거긴 해요. 자, 법을 만드는 거는 제가 입법부가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국회가 모든 법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뒤에서 거기에 대한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거예요. 다 어떻게 만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인 경우가 있고 또 굉장히 경미하고 기술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 못 만들기 때문에 행정부가 전문적인 거나 아니면 또 좀 굉장히 기술적인 것, 경미한 거 이런 것들은 행정부에서 뭔가 법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대통령령이다 아니면 뭐 행정안전부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걸 만들게 돼요. 자, 대통령령을 제정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형식이 뭐겠어요? 형식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행정이에요. 형식적으로는. 하지만은 뭔가 법령에 대해서 제정하는 거니까 실질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입법이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 법관을 임명한다. 이건 진짜 어려운 건데 일반 법관을 임명한다. 그러면은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해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하는 거니까 형식적으로는 뭐예요? 사법이죠. 근데 자, 법을 적용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거 아니고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임명하는 행위는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은 행정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자, 이걸 나중에 지금은 어려우니까 이게 형식은 뭐고 실질은 뭐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기본서를 보면은 어려운 것들 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표로 좀 정리가 돼 있으니까 나중에 외워야 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하면서 제가 사실 이거를 분류하는 거는 기본 인문 때 할 일은 아닌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계엄 선포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이거는 형식적 사법인지 형식적 아니면 입법인지 형식적 행정인지 아니면 실질적 사법인지 실질적 행정인지 실질적 입법인지 분류가 되시나요? 계엄 선포. 계엄이 뭔지는 아시겠죠? 뭐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가 뭐가 많이 나오냐면 다음 중 뭐 형식적인 행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이러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계엄 선포는 무조건 답이죠. 왜냐면 이거는 사법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 그다음에 입법도 아니에요. 그렇게 분류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통치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치행위다. 자, 그래서 통치행위는 그냥 개념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고도의 정치적 행위래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일반적인 정치 행위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도의 정치적 행위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엄 선포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할 때 그거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판단해줘라고 법원에다가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법원에서 이런 거는 법원에서 뭔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 버리면 그게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도 하고 좀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뭔가 판단하기에는 좀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 통치행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통치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법이다 행정이다 뭐 이렇게 상권 분립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거기서 벗어난 고도의 정치적 행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볼 게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지 안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정했어요. 그걸 결정을 했어요. 그거 왜 남북 정상회담을 왜 했어? 왜 안 했어? 이거 갖고 법원에 판단을 물어요. 그럼 법원에서 뭐라고 해요?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도의 정치적 행위야.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수 없어라고 얘기한 거. 이건 대법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통치행위라고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라크 파병을 한대요. 이라크 파병. 그거 잘했어 못했어 하고 헌법재판소에 물어본 거죠.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 법원은 일반 법을 적용해서 옳다 그르다라는 걸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적용해서 뭔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우시겠지만 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나 이거 판단 못해.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이런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라는 걸 갖고 학자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권력 분립에서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판단을 아예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판단을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상권 분립에서 판단을 하는 거는 다 사법부의 권한이라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냥 판단을 자제하는 거야. 내가 판단할 수 있지만 자제하는 거야. 이렇게 견해를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입장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법원에서 안 했다. 그럼 원래 못하니까 안 했을까요? 아니면 할 수 있지만은 자제한 걸까요? 예, 자제한 것들이 좀 많죠. 그런 입장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죠. 최근에 나온 판례고 예전에 나온 판례인데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건데 개성공단 있었잖아요. 개성공단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기업 유치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면 중지를 하고 거기에 있는 걸 싹 다 빼왔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국가에서 배상해라 막 이렇게 가지고선 지금 문제가 됐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게 헌법재판소로 올라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다 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판단을 했어요. 왜 판단을 했냐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판단을 한다라고 해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통치행위지만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통치행위라면 그거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원래 판단을 자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항상 우리가 뭐 행정에 대해서 개념을 잡았다면 행정작용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 행정작용을 하길 때는 뭐 항상 주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객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체는 행위를 하는 거고
그 객체는 그 행위에 영향을 받아서 효과가 지속되는 걸 뭐 객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건 국가고 이거는 뭐 국민이겠죠. 물론 거꾸로 된 것도 있어요. 국민이 국가한테 하는 것도 있죠. 나 건물 질 거예요라고 뭐 건물 졌어요. 나 우리 집 담장 졌어요라고 신고하잖아요. 그럼 국민이 국가한테 신고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죠? 그래서 국가 주체에서 국가는 이거는 사실 시원적인 주체다. 그러니까 최초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국가가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기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권한을 뭔가 이렇게 나눠주게 돼요. 너가 나 말고 너도 주체해라. 이렇게 해서 주체를 권한을 나눠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 공공단체, 뭐 공무수탁, 사인 이렇게 되죠. 국가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나눠주는 거 항상 뭔가 일이 발생하려면 우리가 법치행정이고 법치국가 원리니까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지방자치법이라는 어떤 법의 근거로 뭔가 권한을 나눠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가 이렇게 공공단체에게 권한을 나눠주는 거, 또 이런 거는요, 뭐 행정조직법이란 이제 뭐 행정조직법이라는 어떤 그 법에 의해서 뭐 권한을 나눠주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에요. 공무수탁 사인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공적인 업무를 위임받았다. 그러니까 위임을 했으면 수탁, 위임을 받는 거죠. 위임을 받은 사인이에요. 뭐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인 이렇게 돼 있으면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자, 이런 공무수탁 사인 이런 것도 있어요. 공무수탁 사인은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말하면서 우리가 이것도 역시 표로 객관식을 풀기 위해서는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뭐 논술형이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무수탁 사인 개인인데도 주체가 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우리가 처분청이라는 그런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행정청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지방자치단체 이런 거 모르시질 않을 것 같고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건 사람이 모인 거, 재단법인은 돈이 모인 거죠. 영조물 법인 이거 좀 개념이 어려워요. 일단 영조물이라는 게 있죠. 영조물이라는 거는 학교 또는 뭐 교도소, 도서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법마다 영조물이다라는 게 조금 개념이 각각 틀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만 따진다면 영조물은 일단 어떤 그런 시설과 아니면 그 다음에 사람의 그러니까 물적, 인적 결합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도서관이라고 해볼게요. 도서관이라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도서관 직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용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도소라고 해볼까요? 교도소라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교도소를 지키는 교도원들, 공무원들이 있을 테고 거기에 이용자, 죄수들이 있겠죠. 이용자들이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같이 물적, 인적으로 결합해야지 영조물이 돼요. 그러면 교도소는 영조물이에요. 학교도 영조물이에요. 근데 영조물 법인은 그럼 뭘까요? 영조물 법인은 법인이 된 거예요. 법인이. 그러니까 어떤 개별법에서 그냥 영조물에다가 어떤 인적인 어떤 요소, 주체적인 요소를 뭔가 근거를 부여 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 돼버린 거예요. 영조물인데 법인이 되는데 대표적인 거는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영조물이에요. 그럼 국립대학교 뭐가 있나요? 일단 서울대 있죠. 그죠? 그다음에 경북대 있죠. 다 국립대학교예요. 영조물이에요.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서의 개별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선 법인 인격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경북대는 영조물인데 서울대는 영조물 법인이 돼요. 차이가 뭐예요? 경북대는 주체가 되지 못해요. 행정 주체가. 그죠? 근데 서울대는 행정 주체가 되죠. 뭐 한국도로공사 이것도 공사로서 뭔가
법인격을 부여해 준 거예요. 한국은행 법인격을 부여해 줬죠. 개별법이 있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올 거고, 영조물이 뭐고, 영조물 법인, 개별법에서 뭔가 그 설립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구나, 하게 되면은 영조물 법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행정객체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자, 이런 주체가 있어요. 국가가 있고. 근데 국가가 일을 하진 않아요. 주체, 저라는 사람이 주체라고 본다면, 제 눈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거고, 제 손이 뭔가 판서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주체지만 일을 하는 거는 각각의 기관들이 있어요. 기관들이 일을 하게 돼요. 그거를 행정기관, 행정주체, 행정기관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국가가 있고 행정안전부가 있겠죠. 행정안전부가 뭐 행정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하겠죠. 아니면 국토교통부, 뭐 도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하겠죠. 교통부가.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주체, 요게 기관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직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행안부가 뭐를 했어요. 나한테 뭐를 했는데 불만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행정소송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직 행정소송을 안 배웠겠지만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원고는 뭐 내가 행정소송 청구를 소송 소재기를 했으면 원고는 나겠죠. 피고는 누가 돼요? 피고는 주체가 되면은 뭐 국가 대통령이 모든 행정소송에 대통령이 막 다 참석하고 있으면, 야,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외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못 하잖아요. 행정안전부가 나가요. 부가 어떻게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피고가 될 수 있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야 돼요. 행정쟁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개념. 그거를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하거든요. 행정청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 이 중에서 행정청은 뭔가 그 의사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한을 표시하는 어떤 사람을 행정청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다시 주체가 뭐라고요? 행정 주체가? 물론 지자체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공무수탁 사인도 있고, 근데 그냥 국가예요. 국가. 시원적인 주체, 국가. 근데 국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걸 행정기관이라고 해요. 그죠? 행정기관인데 만약에 쟁송으로 넘어가서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거는 행정청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행정안전부는 독임제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뭐 방송통신윤리위원회라고 한다면 그거는 합의제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독임제 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사를 뭔가 결정하고 표시를 하죠. 독임제 기관은. 근데 무슨 위원회 이런 합의제 기관은 그냥 위원회 이름으로 뭔가 의사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그대로 행정청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도임제 기관 같은 경우는 행안부 장관이 이제 행정청이 되죠. 그래서 분류를 해본다면, 자, 국가, 다시 이거는 행정 주체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안전부는 이거는 행정기관이죠. 그 다음에 여기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행정청은 이제 항고소송,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심판, 행정쟁송의 상대방이 되죠. 자, 뭐 그 정도 해서 당사자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법률 관계 부분만 자, 법률 관계 부분만 좀 간단하니까 여기만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수업 시간은 잘 짧았지만 제가 뭔가
오리엔테이션이 좀 길었어가지고서 피곤하실 거예요. 자, 행정작용을 분류를 해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행정작용의 분류 부분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 1차 시험에서는 출제율이 높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개념을 잡아야지 행정법 전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는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조직관계 조금 말고 이 행정작용법적 관계, 여기서 뭐 우리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이렇게 크게 나뉘어요. 이렇게 나눴을 때 실익은 뭐냐면요, 공법관계면 여기는 행정소송 쪽으로 가겠죠. 권리 구제가 행정소송 쪽으로 갈 테고, 여기는 민사예요. 민사소송이라고 하니까 사법관계, 민사소송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어떤 관계냐면 두 개의 공통점은 하여튼 주체와 객체가 좀 대등한 관계죠. 여러분들 우리가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뭐예요? 돈 1,000만 원 내가 빌려줬어. 1,000만 원 나 안 빌렸어. 또는 나 갚았어. 이래가지고선 뭐 홍길동이하고 아니면 뭐 홍길순이하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둘 간에 권력 관계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저 대등한 관계에서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건 민사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체와 객체가 대등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공법관계로 넘어가면 이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권력관계, 관리관계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주체와 객체가 어떻게 보면 좀 동대등한 위치예요. 여기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반 권력관계, 특별 권력관계, 이거는 진짜 일반 권력관계예요. 근데 일반 권력관계가 그냥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계예요. 국가와 국민의 어떤 관계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성년자한테 뭐 주류를 제공했다라고 해서 관악구청에서, 여기 관악구니까 여기서 제가 호프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업정지 딱 적발이 돼서 영업정지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그럼 영업정지 처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행정청이 나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권력관계지, 그럼 대등한 관계 아니죠. 영업정지 처분을 했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특별 권력관계는 뭘까요? 특별히 뭔가 권력관계, 권력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거는 좀 더 강압적이라고 해야 될까? 일반적인 권력관계보다 조금 더 구속이 된다고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관계예요. 공무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국민과 공무원. 공무원은 좀 틀리겠죠. 그죠? 더 우리 예를 들기 좀 와닿게 하려면은, 만약에 코로나가 걸렸다 막 이랬을 때 격리 조치 되죠. 그러니까 전염병이 막 돌고 있을 때 그 감염자, 환자, 그래서 격리를 시키고 막 치료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특별 권력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상황이죠. 또 뭐가 있냐면은 군인,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뭐 갔다 오신 분들도 있는데, 군인은요 자유롭게 출퇴근하나요? 그런 군인도 있지만, 내가 내 집에서 편하게 자고 그 다음에 군사훈련을 받는, 나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거 주장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영내 기거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특별 권력, 군인이다, 공무원이다, 뭐 이런 것들,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권력관계, 이걸 특별 권력관계라고 해요. 자, 아무튼 이건 권력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관리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사실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어떤 계약이거나 아니면 비권력적인 어떤 사실행위거나 이런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대등하니까 꼭 사법이 적용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관리관계라고 해요. 아무튼 공법이 적용되니까 소송은 일단 행정소송 쪽으로 가죠. 근데 행정소송도 우리가 분류를 나눠보면, 자, 이렇게 분류를 나눠서 이런 권력관계는 항고소송, 그 다음 여기는 당사자 소송을 하게 돼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사법관계는 뭐냐면은 사법관계예요. 사법관계인데 공법적인 제한을 뭔가 해요. 그러니까 요 관리관계와 행정사법관계가 두 개가 비교가 잘 안 돼요.
지금 제가 예를 들면 그거는 구분이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관리하는 게 도로 있죠. 도로. 국가가 도로를 관리하잖아요. 그럼 도로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도로 뭐 고속도로 지나가면 통행료 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관리 관계예요. 근데 행정사법관계는 뭐냐면 제가 대출하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은행,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서로 받으면 그 이자는 마음대로 해도 정하는 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사적 자치라면. 근데 이자 제한법에 의해서 이자 제한 두고 있지 않나요? 지금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이자 제한법에서 제한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개인적인 관계인데 근데 이자 제한법이라는 어떤 제한을 뭔가 공법적인 요소로 사적 자체에 완전 맡겨두지 않고 뭔가 제한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사법관계라고 해요. 사법관계인데 뭔가 행정법의 어떤 일반 원칙이라든지 이런 제한을 받는 관계. 두 개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당사자 소송과 민사 소송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냥 사법관계에 해당되는 거, 공법관계에 해당되는 거를 두 문자를 따서 외우셔야 돼요. 만약에 공법관계가 많겠어요? 사법관계가 많겠어요? 우리가 지금 행정법을 배우는데. 아니 일반적인 거는 사법관계가 많겠죠. 우리 행정법을 배우니까 우리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은 공법관계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법관계를 몇 개 따가지고 외우시고 나머지는 공법관계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객관식에서 혹시 틀리더라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왜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지금 판례 이런 거는 누가 기준은 있어요. 분명히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이 애매하니까 이거는 공법관계야, 이거는 사법관계야. 서로들 싸움이 일어나니까 교수님들 간에 다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법원까지 올라가서 하나의 현상이 사법관계야, 공법관계야라고 결정됐다는 거는, 그죠? 그렇다는 거는 정말 똑똑한 변호사들도 그거에 대해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단이 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그런 걸 이해할 필요 없고 그냥 판사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외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뭐 법률 관계가 넘어가고 이제 두 마지막 파트로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 기본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본격적인 어떤 행정 작용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권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